손흥민 팀 떠나도 할 말 없습니다. 손흥민 인종차별 논란에 영국 현지 팬 방출 시위 이어지자 팀 동료 반더벤 결국 울먹이며 한마디 영국 초토화. 토트넘 호스퍼가 늘 해오던 30대 선수 푸대접 정책을 손흥민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분위기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눈앞에 작은 이익을 챙기려다 큰 손해를 본 경우가 더 많다.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이 1년 남은 가운데 단연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고 1년 연장 옵션만 발동시킬 거라는 전망이 화제를 모았다. 현지 매체들의 전망이 이어진 가운데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26일 한국 시간 토트넘 출신 선수 앨런 허튼의 전망을 전했다. 허튼은 토트넘에서 뛰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구단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연장 옵션을 넣어둔 것이다. 토트넘은 100% 옵션으로 발동시킬 것이다. 구단은 손흥민에게 2시즌만 줄 것이고 그 전에 대체자가 등장하면 이적료 수익에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흥민은 현재 32세다. 토트넘은 30대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안기지 않고 시장 가치가 남아있을 경우 순순히 풀어주지도 않는 팀이다. 2001년 다니엘 레비 회장이 취임하면서 21세기 토트넘 역사는 곧 레비와 함께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내내 그랬다. 토트넘이 강팀으로 발돋움한 시기부터 따져도 마찬가지다. 5위 언저리에서 맴돌던 토트넘은 2010에서 2011 시즌 39년 만에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은퇴한 선수는 레들리 킹 한 명뿐이다. 킹은 특이한 경우다. 토트넘 유소년팀 출신이며 한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자리 잡았던 탁월한 기량의 소유자였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 때문에 경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32세 이른 나이에 은퇴했다. 은퇴 직전까지 토트넘에서 출장 시간 관리를 받으면서 뛰었다. 은퇴 기념 친선 경기까지 열렸다. 그 밖에는 아무리 팀에 기여한 바가 커도 노장이 된 뒤 장기 계약을 보장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단 기여도가 큰 간판 스타는 노장이 되기 전에 비싼 값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가레스 베일, 카일 워커, 지난해 떠난 해리 케인이 그 사례다. 또한 팀에서 써먹을 만큼 써먹은 저메인 데포, 마이클 도슨, 에런 레넌 같은 잉글랜드 대표급 선수를 하위권 팀이나 유럽 바깥으로 이적시키며 쏠쏠한 이적료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무사 덴벨레 등은 아시아 시장으로 팔았다. 토트넘 활약을 끝으로 은퇴한 최근 사례는 네덜란드 출신 골키퍼 미셸 포름이 있다. 하지만 포름의 경우 정확히는 2020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을 마치고 떠난 뒤 한동안 진로를 모색하다가 3개월 뒤 개인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경우다. 1년 전에도 토트넘을 떠나 소속팀 없이 미용사 등 새 길을 찾고 있던 중 구단의 부상 공백으로 인한 복귀 요청을 받고 급하게 돌아와 한 시즌을 더 뛰었다. 오히려 포름이 토트넘에 헌신한 경우다. 노장 선수에게 계약을 더 제시하지 않았다가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 2019년 내보낸 공격수 페르난도 요렌테가 그랬다. 당시 34세였던 요렌테는 앞선 시즌 UCL 결승 진출에 힘을 보탠 명품 조연이었다. 주전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의 입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주전급 스트라이커를 수급하기 힘든 토트넘 사정상 한때 스타였지만 노장이 된 요렌테가 군말 없이 조커 위주로 띄워준 것. 힘 좋은 장신 공격수라 케인과 다른 옵션을 제공해준 것 모두 팀에 딱 맞았다. 그러나 토트넘은 2년 활용한 뒤 방출을 결정했다. 요렌테는 뒤늦게 나폴리에 입단해 여전히 쏠쏠한 조커 자원으로서 활약을 이어갔다. 토트넘은 그 뒤로 아직까지도 요렌테만한 백업 공격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선수 수명이 많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생 불가 판정을 너무 급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전성기 주역이었던 센터백 듀오 얀 베르통원, 토비 알데르베이럴트를 방출한 과정은 지금 돌아보면 아쉬웠다. 먼저 2020년 여름 33세였던 베르통원을 방출했다. 베르통원은 방출 직전 한 시즌 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이적료 못 받고 풀어줘도 괜찮은 선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베르통원은 앞선 시즌 당한 머리 부상 여파로 일시적인 경기력 저하를 겪은 것이었다. 베르통원은 시간이 지난 뒤 당시를 회고하면서 스스로 뇌진탕 후유증이 있다고 느꼈지만 구단은 뇌진탕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밝혔다.
베르통어는 토트넘을 떠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벨기에 대표팀의 주전으로 활약 중이다. 베르통엄보다 1년 늦게 내보낸 알데르베이럴트는 당시 32세였는데 카타르 알두아일로 이적료까지 받고 잘 판매한 듯 보였다. 하지만 알데르베이럴트 역시 이후 벨기에 로열 앤트워프로 이적해 리그 우승을 따내는 등 기량이 녹슬지 않은 모습이다. 토트넘은 기계적으로 두 30대 선수를 방출하면서 에릭 다이어, 다빈손 산체스, 조 로던, 자펫 탕강가 등을 중심으로 수비를 구축했지만 이들 모두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거금을 들인 산체스 영입 실패가 큰 타격이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외에는 수비수 영입이 족족 실패하다 지난해 미키 판더펜 영입으로 마침내 주전 조합을 새로 꾸렸다. 현재 공격진 상황은 벨기에 센터백 듀오를 방출했을 때와 비슷하다. 공격의 간판 스타들이 하나씩 떠나고 지난해 케인까지 이탈하면서 남은 선수 중 확실한 스타는 손흥민뿐이다. 손흥민은 32세지만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다. 그 이후 영입한 히샤를리송, 데얀 쿨루세프스키, 브레넌 존슨, 마노르 솔로몬, 티모 베르너, 임대 등 공격진 가운데 미래를 맡길 만한 새 중심은 아무도 없다. 손흥민 계약의 연장 조항만 발동시키고 단연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2년을 벌게 된다. 그 2년 안에 케인과 손흥민의 뒤를 이을 새 스타 공격수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영입 선수들이 손흥민을 대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흥민의 파트너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점에서 보듯 간판 스타 이후의 새 시대를 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2. 활동량, 신경노, 메시, 산책 논란에 관심 X 오른쪽 화살표, 옛날에 뛰기 싫어 나무 뒤에 숨었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 각 경기 중 뛰지 않고 산책을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글로벌 축구 매체, 골은 25일, 한국 시간, 빛나는 커리어 전반에 걸쳐 경기 중 그라운드를 걷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리오넬 메시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했다, 라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레전드 메시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이다. 그는 프로 데뷔한 이후 수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하면서 온갖 기록들을 경신했고 매년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무려 8번이나 수상했다. 골 결정력, 드리블, 패스, 연계 플레이 등 수많은 기술들이 세계 최정상급인 메시이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꾸준히 메시의 활동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는 최전방 수비수라고 불릴 만큼 공격수의 수비 가담과 전방 압박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메시는 20대 시절에도 활동량이 6에서 8km에 불과해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보통 골키퍼를 제외한 축구 선수가 90분 풀타임을 뛸 경우 활동량이 보통 10km 이상 기록하는 걸 감안하면 메시의 활동량은 분명 적은 편이다. 메시는 많은 골과 도움으로 부족한 활동량을 메꿨는데 팀이 경기에서 패할 경우 메시의 적은 활동량은 항상 패배의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일부 전문가들과 팬들은 메시가 경기장에서 산책을 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메시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린 시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매체에 의하면 메시는 클랭크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중 걸어다니는 이유에 대해 내가 뉴엘스 올드보이스에 있었을 때 우린 일주일에 2에서 3번씩 그라운드를 뛰어야 했는데 난 나무 뒤에 숨곤 했다 라며 공 없이 달리는 건 결코 내 일이 아니었다 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난 항상 자기 비판적이었다. 난 내가 옳은 일과 잘못한 일을 가장 먼저 알게 된다 라며 걸을 때 상대의 위치를 분석하고 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분석하면서 마킹에서 벗어나 역습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난 GPS, 통계, 데이터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라며 난 경기에서 얼마나 뛰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라며 활동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활동량 부족을 지적할 때마다 메시는 퍼포먼스로 이를 반박했다. 스포츠스타에 따르면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챔피언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경기당 평균 활동량은 10.5km였지만
메시의 경기당 평균 뛴 거리는 8.8km에 불과했다. 그러나 메시는 대회 기간 동안 7골 3도움을 올리며 조국을 우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회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을 수상했다.